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깊이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며느리일까요? 박순자 씨는 올해 72, 남편을 10년 전 먼저 보내고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 지연과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는 순자 씨가 남편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 준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부 사이에 금이 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손자 돌잔치 때의 일입니다. 순자 씨는 2달치 용돈을 모아 금반지와 직접 만든 미역국 재료를 들고 이틀 전부터 서울에 올라와 잔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우리 손자 돌잔치니까 번듯하게 해줘야지. 잔치가 끝난 후 지연이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오셔서 뭘 도와주신다고 부엌을 다 헤집어 놓으셔서 내가 다 다시 했잖아. 괜히 오신 거야 솔직히. 순자 씨는 그 말을 부엌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해 추석, 순자 씨는 늘 그랬듯이 명절 음식을 잔뜩 싸들고 올라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갈비찜이랑 잡채 해왔다. 명절에 며느리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지연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추석에 친정 먼저 갔다 와야 해서요. 오래 못 계세요. 아, 그래? 나야 금방 가지. 밥만 먹고 갈게. 야, 엄마 멀리서 오셨잖아. 당신 엄마 오실 거면 미리 말은 했어야지. 나도 일정이 있다고. 순자 씨는 밥을 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엄마 갈게.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작년 겨울 민준이 독감으로 몸져 누웠다는 연락을 받고 순자 씨는 죽을 끓여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죽 끓여 왔어. 어머니, 저 있는데 굳이 오셨어요. 아니,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순자 씨는 죽을 차려주고 아들 이마를 짚어보고 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끝내 잘 오셨어요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버스에 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 아들이 잘 살면 됐지 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순자 씨는 또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갈비찜, 깍두기, 멸치볶음.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지연이도 요즘 바쁘다 했으니까. 엄마, 왜 연락도 없이? 뭐 연락하면 오지 말라 할까봐.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가져왔다. 바빠서 못해 먹지? 냉장고에 넣어. 세 사람은 모처럼 밥상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들 밥 먹는 얼굴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엄마,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지연아, 너도 먹어봐. 응, 많이 먹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민준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자고 가. 늦었잖아. 아니다, 가련다. 너희들 불편하잖아. 불편하긴. 엄마가 불편해? 자고 내일 가셔. 어머니,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그럼 오늘은 자고 내일 일찍 가마. 순자 씨는 현관 옆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서 자는 밤. 왠지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안방 쪽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자고 가시면 어떡해? 야 엄마잖아. 목소리 낮춰. 나 내일 출근이야. 아침은 당신이 차려드릴 거야? 내가 하면 되잖아. 당신이? 여태껏 한 번이라도 했어? 그리고 반찬은 또 왜? 자꾸 가져오시는 거야? 지난번 것도 거의 다 버렸는데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야,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 오신 건데 그게 나는 불편하다고. 올 때마다 불쑥 오시고 눈치도 없이. 솔직히 나는 시어머니한테 잘 못하겠어. 그냥 당신이 가끔 내려가서 뵈면 안 돼? 왜 맨날 여기로 오셔야 해? 순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자고 가라 했던 말, 며느리가 웃으며 주무시고 가세요 했던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됐다. 순자 씨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고 온 반찬통, 갈비찜, 깍두기, 멸치볶음을 하나씩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어차피 버릴 거잖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됐다고 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가? 내일 가셔. 민준아, 엄마 괜찮아. 그냥 집에 갈게.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앞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수원 가주세요. 택시가 서울 밤길을 달리는 동안 순자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남편 퇴직금 탈탈 털어서 얻어준 아파트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짐이 된 건가?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한번 보더니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불쑥 찾아가서 미안했다. 그렇다고 나 들으라고 그런 소리까지 해야 했니? 그 아파트 아직 4명이야. 당장 나가거라. 감사할 줄 모르는 너희들. 앞으로 나 볼 생각 말아라. 지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려요. 근데 아파트 얘기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3년 동안 쌓인 게 있어요. 어머니가 매번 연락도 없이 오시고 저도 힘들었다고요.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힘들었다고. 나는 안 힘들었겠니? 아들 아플 때 죽 끓여갔더니 문 앞에서 저 있는데 굳이 오셨어요 했지? 추석에 갔더니 밥도 못 먹고 쫓겨났지. 나는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어젯밤엔 자는 척하고 다 들었어.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지나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지나쳤지. 아들 밥이나 챙겨주려고, 손자 돌잔치 음식 해주려고. 그게 지나친 거였구나. 잘 알겠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알아.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힘드셨던 거 알면서 내가 외면했어. 지연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제대로 못했어.
그게 잘못한 거야. 민준아. 응, 엄마. 너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식당 3군데에서 일하면서 너 대학 보냈잖니? 알아, 엄마. 그때 엄마 바라던 게 뭔 줄 아니? 돈도 아니고 대접도 아니고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였어. 그게 다였어. 엄마, 아파트 나가라는 말은 취소한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소리야. 근데 민준아, 앞으로 지연이한테 잘해줘라. 그 애도 힘든 거 있겠지. 근데 너는 엄마 아들이기도 하다. 그것만 잊지 마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두 손에는 무언가를 잔뜩 들고. 지연아. 어머니, 저예요. 지연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 그리고 반찬통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반찬통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웬일이니?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이게 갈비찜이고, 이게 멸치볶음이고, 이게 깍두기네요. 네가 만들었니? 네, 어머니가 늘 가져오시던 거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갈비찜은 고기 재워서 2시간, 깍두기는 손에 냄새 배어서 며칠, 멸치는 눈이 매워서 어머니가 이걸 매번 만들어 오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냥 오시는 길에 들고 오시는 거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성이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모처럼 만든 거라 간도 맞는지 모르겠고, 맛없으시면 버리셔도 돼요. 버리라고? 네, 입맛에 안 맞으시면. 지연아, 내가 지난번에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부은 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더 이상 이 집에 내 물건을 두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게 다였다. 어머니, 근데 네가 지금 버려도 된다고 했지. 그 말은 못된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네가 만든 거잖니. 네 시간이 들어간 거잖아. 네 마음이 담긴 거잖아. 그걸 어떻게 버려? 다른 사람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게 음식이든 마음이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 정성을 제가 함부로 대했어요. 앉아라. 순자 씨가 천천히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좀 짜다. 죄송해요. 근데 먹을 만하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구나. 저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준 거야. 직접 해보고 나서야 그렇게 감사가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야. 아내가 밥을 차리는 것, 남편이 일하는 것, 부모가 챙겨주는 것이. 그런데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지연이가 반찬통을 들고 왔을 때 그녀가 가져온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고, 직접 느끼고, 그제야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자리에 딱 하루만 서보세요. 감사가 보일 겁니다. 감사 렌즈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